크게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야 쪽은 단일화를 하자는 쪽하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 쪽에다 힘을 모아서 조금 앞서는 분이 말하자면 그해 그 선거의 후보가 신군부 쪽의 후보인 노태우하고 이제 붙어야 이긴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민중 독자 후보론이라고 백규환 후보를 미는 분들이 있었고 크게 세 갈래가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민통연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김영삼 후보를 명기하지 않지만 후보 단일화 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제야가 그때 세 갈래로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물론 대선 결과도 우리가 노태우한테 졌고 또 이른바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싸웠던 민중운동 역량, 이 사회운동 역량도 그때 이렇게 한 세 갈래로 크게 찢어진 그런 아픔을 맛보았죠. 예. 그리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예. 후보 단일화의 실패, 근데 양김의 분열에 따른 노태우 정권의 출범 이게 저희들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되든 안 되든 뭔가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이 정치판 전체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크게 이제 민중의 당을 만드는 분들과 한겨레 민주당을 만드는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흐름 자체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들 한겨레 민주당으로 나온 분들이 잘 후보로서 잘 그 해봐야 한 15% 정도 얻었고 민중의 당은 그만큼 또 못 얻었고요. 그래서 다들 그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단일화, 특히 동교동, 상도동 이 두 분의 어떤 다시 연합을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죠. 이제 사당 정치 구도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노태우한테 줬지만 이 사당 정치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제1당인 민정당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 3당의 합이 과반수가 넘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50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광주 특위, 전두환 국회 출석, 그다음에 50 세력들 일부 공직 축출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 정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나중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이죠. 평민당에는 김헌기 나중에 의장이 되신 분이 원내 총무고 당시 민정당에는 김윤환 분이 원내 총무고 그 통일민주당에는 최형우, 신민주공화당에는 김용채였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역할 자체를 억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회가 꼭 넘어가야 될 이 광주 비극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50 세력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부정한 행위들 그다음에 결국 전두환을 그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 정은대에 세우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때 거의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처리해냈고요. 물론 상당히 불안정한 점이 있었지만 그나마 정치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효용성 있게 일을 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겨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전국에 딱 한 분, 저 신안에 선거하는 한 분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해산은 안 됐습니다. 정당 자체가 해산되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진보정치연합이라는 것을 그 민중의당 했던 분들하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종의 정치단체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입장도 내고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유인물도 뿌려가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따듬고 있었죠. 그 쇼크, 노태우 대통령 옆에 김영삼, 김종필 씨가 서서 마치 무슨 온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 이제 우리가
엄청난 다수가 됐으니까 꼼짝 마 하는 듯한. 왜냐하면 200석이 넘는 여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 평생에 가졌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의기를 끊고 저렇게 됐나. 그때는 뭐 정말 분노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는 김영삼과 김종필이가 군부의 일종의 아류들하고 야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야권 쪽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평민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일부 이제 제야 세력만 남은 거예요.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현격하게 변해진 거고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역적으로 호남을 고립화시킨 정치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뭐 이제 그 당시는 뭐 헤게모니라는 말도 몰랐습니다만 정치적 주도권을 이렇게 저가 가져가겠다고 이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분노도 들고요. 그게 90년입니다. 91년에 이제 각 당이 다 후보를 내봤어요. 그 소위 3당 합당한 거는 민자당, 그다음에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평민당인지 신민주연합인지 하여튼 뭐 그랬고요.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뭐 박찬종, 홍사덕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된 8석짜리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첫 지방선거에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부딪혀 봤더니 야권이 전부 다 패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명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꼬마 민주당이 다 후보가 똑똑하면 한 20%, 후보 의전에도 한 15% 정도 표를 따니까 김대중 총재께서 추천한 후보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김대중 총재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가 끝나고부터 바로 그 꼬마 민주당과 평민당 그렇게 두 당 간의 통합이 바로 시작이 되죠. 통합운동이. 그래서 70석짜리 그 정당하고 8석짜리 정당을 5대5로 통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이 지금 마포에 있는 그 당사를 마련해서 첫 민주당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제가 거기서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 밑에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사실은 고전에는 사실상 없어졌고요. 꼬마 민주당에 합류가 된 셈이죠. 고전에 이미 거기서 합류가 됐다가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노무현을 만난 거고요. 그 당에서. 여러분 길이의 김대중 잘 보셨죠?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한 정치인 김대중의 성장과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같이 보셨습니다. 갓난 신고를 끊고 마침내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대통령 김대중의 그런 튼튼한 업적과 성취가 이번에 다시 다큐 영화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이 큰 거인이 남긴 족적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또 후세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물론 그 전까지 뭐 제야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불러주셔서 저희들 뭐 격려하고 이랬지만 직접 한 조직 내에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일을 해본 거는 그때 처음이었죠. 근데 뭐 당신께서 이제 좀 경상도 말을 쓰는 특이한 친구니까 저를 가끔 이제 부르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지만 그때 그래도 일상적으로 모시고 일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도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때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당신께서 많이 저를 기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부대변인 발령을 받고 이제 동교동에 아침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신께서 그 몇몇 당 간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나를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앉아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한 점 집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그런데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맛이 변한 거야. 그래 제가 어이구 말하자면 얼굴을 확 찌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어른이 빙긋이 웃으면서 김동지 세상에 먹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요. 앞으로 늘 신중하고 늘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정치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아무래도 제야 출신이니까 좀 말하는 게 아직도 거칠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저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처음 제가 홍어를 맛본 겁니다. 뭐 이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뭔지 몰라도 그건 이제 홍어라는 거를 처음 먹고 그렇게 눈살을 찌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는지 그 뒤부터 이제 선배들이 자주 저를 데리고 다니셔서 제법 이제 홍어를 저도 이제 맛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영산포에서 가서 갔더니 제가 5단계 중에 3단계까지는 제가 소화를 해낸다. 그래서 저는 격려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귀한 음식 홍어를 이제 알게 됐죠. 어떤 그런 어떤 격려 말씀을 늘 제가 이제 새기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은 이제 당시 그 소위 우리 대변인을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뭐 노무현, 장석화, 홍사덕 이른바 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지간한 어떤 당의 입장을 낼 때 직접 그 입장을 쓰거나 이러시고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를 잘 안 하셔요. 그 기회를 저희 부대변인이 셋이 있었는데 박지원 대변인, 부대변인, 그다음 그다음에 나중에 인천 남구청장을 하신 박우섭 부대변인, 요래 세 사람이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자꾸 이제 저희들도 예비 정치인이니까 그걸 쓰라고 이제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신문 1단 정도로 이렇게 보도될 때인데 그러시면 꼭 부르시죠.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김대중 총재가. 그러고는 또 꼭 그 수고한다고 용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봉투에 넣어서 미성, 작은 정성 이렇게 꼭 써서 주셔요. 자기 아랫 사람들 대하는 그런 이 자세나 이런 걸 보고 참 저도 흉내 내려고 합니다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자면 정성껏 대해주셨습니다. 또 그 소문이 나면 또 기자들이 전부 다 그냥 밥 사라 술 사라 해서 또 다 물론 다 쓰게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장면 하나하나들이 늘 저한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김대중 총재께서 95년에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실 때 그때 이제 따라가지 않았던 분들이 통출하는 걸 만들거든요.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데 그때도 뭐 저희들의 이렇게 말하자면 제일 주장이었고 막내였고 그래서 저를 늘 아껴주시는데 말하자면 정말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과 이런 부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독특해요. 그러면서 또 저는 꿀밤을 많이 맞았어요. 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모질지 못해서 그런지 야 임마 뭐 일을 그따위로 해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아무리 김대중 총재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대들으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혼도 많이 나고 뭐 그러면서 정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타깝게도 이른바 이선실 간첩단 사건에 뭐 연루자가 돼가지고 제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질 못했고요. 그것도 늘 우리 김대중 총재님 또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늘 마음에 이제 빚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끝나고 대북 송금 특금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님들이 다 퇴장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남아있던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거를 그 어른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동교동에 인사를 가니까 세배하러 갔던가 뭐 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때 자네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큰 위로가 됐네 고마워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옛날에 떨어지던 선거에 내가 그렇게 부담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은 그걸 안 하시고, 그리고 여론이 얼마나 그거 하신가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감옥을 살았잖아요. 감옥을 살아니까 제가 그 한 석 달인가 감옥을 살았는데, 그때 제 활동비를 다 모았다가 나중에 챙겨주시더라고. 당신은 영국으로 그 당시 막 가고 계신, 영국으로 잠깐 가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품고 아낀다는 것을 이렇게 정성껏 하시는구나. 늘 내가 그분의 그 감사함과 그 넉넉한 품을 잊지 못하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건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통추라는 것을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하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전체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김대중 총재하고 무슨 서로 연합을 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거기는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라졌던 이기택 대표가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라고 해서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신 김원기, 김원웅, 노무현, 김정길, 이철, 재정구, 뭐 원혜영, 유인태 뭐 이렇게 이제 모여서 통출하는 걸 만들고 이제 뭐 전국에 강연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식당을 하나 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이에요. 테이블이 한 40개 됐으니까. 하로동선, 여름날로 겨울 부채니까 당장은 쓸모가 없죠. 근데 그걸 잘 갈무리해도 때가 되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하로동선에 식당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직접 투자할 형편을 못 돼서 저는 이제 뭐 영업부장 노릇을 해서 가서 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도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이 당번을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뭐 일주일에 이틀, 뭐 재정구 일주일에 이틀, 유인태 일주일에 이틀 와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당번 겸 일종의 이제 접객을 해줘야 그 사람들을 보러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매출이 유지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몇 달간은 이거 대박이 나겠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빌딩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나중에 뒤에 허영만 선생님이 그게 개업발이라는 거야 그러던데, 저희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말로 뭐 한번 제대로 뭘 좀 하다가 결국은 막 시름시름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마 투자했던 선배들은 결국 나중에 다 정리하니까 10분의 1 정도 받고 뭐 대충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서까지 저희들이 이제 버티려고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대선 시기가 오니까 김대중 총재께서 아무래도 이제 DJP 연합을 했지만 또 조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채우려고 통추 보고 같이 하자,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 이제 대부분 선배들 이제 김원기, 노무현, 김정길 이분들은 그게 옳다고 갔고, 나머지 남았던 재정구, 이철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 통추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켰죠. 조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였어요. 그러다 이 조순 시장이 후보가 딱 되시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김대중, 이회창, 조순, 이인재가 서로 이제 각축을 벌였지 않습니까?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어느 날 이분이 이회창하고 그냥 둘이 합당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은 몽땅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그냥 통합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통추 선배들은 DJ를 도와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고 그때 그렇게 헤어졌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그 뒤로도 매월 한 번 정도는 늘 만나서 저희들끼리 어떤 우리들이 못 이룬 어떤 정치적 꿈을 계속 이렇게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계속 만났고 뭐 그런 자리에서 저는 계속 노무현 뒤에 대통령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분이 난 대통령 출마할 테니까 아우도 날 도와다오. 어이 형님 나 당이 다른데 막 그게 무슨 중요해? 와서 도와줘.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멤버들, 뭐 박성무 선생도 계셨네, 홍기훈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그 우리 통치 멤버들끼리는 오랜 아직도 그 우정이라 할까 이걸 또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저로서는 이제 여러 선배들 중에서는 제 정치적 영향력이 저한테 많이 미쳤던 분이 고 재정구 의원인데 이분이 굳이 따지자면 약간 딸깍발이에요. 약간 영남 이 고루한 선비 같은 이런 고집이 센 나는 죽어도 못 간다.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직 나이가 30대니까. 그래 뭐 선배가 자기가 자기 원칙을 지키겠다고 그래 고집을 하니 어떻게. 그럼 민주당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게 된 거예요.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두고 그때 그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아시니까 나중에 이제 동교동교 선배들도 늘 저한테 이렇게 꿀밤을 주면서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그때 따라왔어야지 진작 국회의원도 하고 더 빨리 말이야 꽃도 피었을 텐데 너 안 따라와서 말이야 고생만 했잖아. 뭐 그러시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서로 간에 그 상황을 서로 늘 격려하고 또 국회 가서 서로 만났을 때는 뭐 또 서스럼 없이 그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